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셀덤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예요. 제가 디플셀 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는 인셀덤을 팔았었고 인셀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연구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실질적으로 그 어시장, 소래포구 어시장에 들어가서 인셀덤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관리를 제가 했었으니까는 그래서 인셀덤에 대해서 지식이나 실전 경험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인셀덤의 사용 방법 또는 인셀덤의 부작용의 대처법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다가 결국은 찾아오시는 채널이 제 채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인셀덤 쓰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좀 생기시는 분들은 결국은 제 채널에 많이 찾아오시게 되시거든요. 디플셀 TV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인셀덤 소비자, 사용자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놨었지만 영상을 왜 이렇게 늦게 찍냐면 제가 굉장히 돼졌었어요. 살이 많이 쪘었단 말이죠. 근데 살을 다 빼고 조금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인셀덤에 대해서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다 적어놨어요. 자, 오늘은 인셀덤에 대해서 인셀덤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 대처법 두 번째 인셀덤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인셀덤을 최저가로 사는 법 그리고 이제 인셀덤 사업의 문제점 이건 별거 다른 내용 없고요. 그리고 제가 디플셀을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 관리까지 있는데 아마 인셀덤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거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영상은 조금 짧게 이제 끊어가지고 영상을 남길 건데 인셀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아마 제가 오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놨었는데 끊어서 찍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다시 찍게 됐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점, 제 채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99.9%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인셀덤을 쓰시고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오시는 게 뭐냐? 첫 번째, 가성주름입니다. 인셀덤을 사용하시고 부작용으로 가성주름, 눈가 가성주름이든 뭐 볼의 가성주름이든 간에 피부가 얇은 곳에 가성주름이 더 먼저 생겨요. 두 번째는 얼굴에 이제 홍조나 홍반 현상. 세 번째, 그리고 인셀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 번째, 인셀덤을 쓰고 속건조가 생겼다. 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셀덤 쓰시고 요즘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지만 가성주름이 생기는 이유. 가성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셀덤을 쓰면서 수분을 어떻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인셀덤을 부작용이 생기게 사용을 했다는 건 세븐데이즈라는 걸 했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메가도브를 했다든지 이거 다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바르는 거예요. 세븐데이즈는 이제 뭐 하루에 한 세트씩 해가지고 7일 동안 쳐바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리점이나 인셀덤 사용자들이 가르치기를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많이 바르게끔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바르게끔 하면은 건강한 피부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부들이 건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쵸? 인셀덤 쓰고 피부 좋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피부가 건강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보습을 같이 해주면서 제품을 사용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성주름. 가성주름이 주로 어디 생기죠? 눈가. 여기 피부가 얇은 곳. 그 다음에 요 밑에 생기죠? 그 다음에 입 주변. 요 주변에 생기고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찡그리면 이쪽도 많이 생기긴 해요. 가성주름이 생기면 첫 번째 대처법. 이거 왜 생기냐? 저기 네이버에다 물어보세요. 이제 인셀덤 부작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AI로 뜹니다. 인셀덤을 쓰고 가성주름이 생겼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영양크림, 세럼, 부스터, 카밍 밸런스 젤, 뭐 오일 미스트,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을 사용량을 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크림을 도브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쌀쌀해졌으니까 영양크림을 유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카밍 밸런스 젤하고 영양크림 극소량
정도로만 케어를 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가성주름 생긴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어떤 거? 수분 마스크팩. 그리고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줘야 합니다. 인셀덤을 쓰시면서 수분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수분을 채울 수 없어서인데, 화장품을 가지고 수분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화장품은 수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정제수,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정제수가, 얘는 콜라겐수가 들어있지만, 그 정제수가 각질층의 수분을 극소량만 채워줘요. 극소량만. 그럼 뭐죠? 피부 안에 수분은 부족해져 가는데 화장품을 과하게 바르다 보면 수분 부족 현상을 느껴요. 그러면은 바람이 꽉 차 있는 풍선이 그 안에 바람이 점점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가성주름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인셀덤 제품을 계속 과하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많이 바르면 좋아질 거야. 계속 바르면 좋아질 거야. 그냥 다 개소리입니다. 얼굴이 망가지고 나서 제품을 더 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호전 반응, 명현현상이라는 개소리들을 듣고 계속 쓰시게 되면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하실 점, 가성주름이 일단 생겼다 그러면 카밍 밸런스 젤하고 영양크림 극소량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셀덤을 가지고 가성주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안을 하세요. 요 세안도 제가 이제 세안 영상 따로 만들긴 하겠지만 세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안을 과하게 하시면 안 되세요. 과하게 하시면 안 되시고 얼굴에 유분을 남기는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안 영상은 따로 찾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세안이 이렇게 받쳐줬을 때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이제 건조한 상태잖아요. 건조한 상태. 가성주름이 생겼다는 건 얼굴에 수분이 떨어져 있다는 상태겠죠. 수분이 떨어졌다는 건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고 장벽도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관리 그대로 하세요. 영양크림 굉장히 이 새끼 손톱만큼 양쪽에 찍어가지고 쭉 펴발라주세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펴발라서 영양크림을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인셀덤에서 그나마 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카밍 밸런스 젤이에요. 카밍 밸런스 젤 가지고 얼굴에다가 카밍 팩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미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적정량 바르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쭉 펴발라주세요. 2단계에서는 흡수를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크팩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스크팩에 의해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에센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제수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일단은 각질층의 보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주는 게 뭐냐면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각질층의 수분을 머금게 해주고 카밍 밸런스 젤이 들어있는 유분하고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고분자 저분자 다 들어있어요. 카밍 밸런스 젤에. 그걸 얹어가지고 이 각질층, 그러니까 피부 겉에 층 있죠? 겉에 층에 최대한 수분을 머금게 해주는 거죠. 1차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마스크팩 걷어낸 다음에 요 물기 남아있죠? 물기 남아있는 거 싹 다 흡수시키시고 영양크림 살짝 발라주고 주무시면 됩니다. 오일 미스트 뿌리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 오일 미스트로 유분막 한 번 더 덮어주고 주무시면 되세요.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고 마스크팩은 그냥 일반 수분 마스크팩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댓글란하고 설명란에 그냥 싸구려 마스크팩 쓸만한 거 1일 1팩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거 추천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냥 수분 마스크팩 중에서 기능성이 빠진 미백 탄력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일반 수분 마스크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2주, 3주 정도면은 가성주름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동반돼야 될 게 뭐냐? 수분의 섭취예요. 우리 피부에 수분을 제일 잘 채워주는 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죠. 우리가 마시는 물을 통해서 피부에다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장품 가지고 얼굴에 수분을 채우겠다는 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뭐가 됐든 제품을 과하게 써서든 건강하지 않은 피부에다가 메가도브를 많이 해서든 어쨌든 간에 제품을 무조건 과하게 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용량은 무조건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다가 수분 보충해주세요. 요것만 잘 하셔도 네, 가성주름은 충분히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모르시고 그냥 화장품 갖다가 수분을 채우겠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재수없으면 네, 가성주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가성주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대처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홍조나 홍반.
요거는 제품을 과하게 사용을 하기보다는 얼굴에 홍조나 홍반이나 건강하지 않은 피부에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얼굴이 과다 복용을 한 거죠. 밥을 많이 먹고 과다 복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화장품을 얼굴에 너무너무 처발처발 하셔가지고 피부에 장벽이 깨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홍조와 홍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셀덤 같이 유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은요, 얼굴에 트러블 유발이 잘 되시는 분들 있죠. 간단하게 해서 뾰루지 잘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품의 사용을 과하게 하시게 되면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셀덤은 특히 또 사용법 중에서 영양크림 도브가 있잖아요. 도브가 있기 때문에 크림을 덮어놓고 오랜 시간 있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항상 크림 도브를 하시고 나시면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세안을, 이중 세안을 오일하고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인셀덤에 있잖아요. 클렌징 오일도 있고 폼도 있잖아요. 요거 사용하셔가지고 꼭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트러블 있고 홍조 있고 홍반 있으신 분들은 인셀덤의 정상적인 사용법이라고 하는 메가도브나 일반 도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셀덤을 쓰시고 얼굴이 박살나거나 인셀덤을 쓰시고 얼굴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많이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는 인셀덤 영상들을 많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보시면은 제가 영양크림 도브를 할 때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이렇게 남겨놓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용량. 네, 인셀덤을 쓰시고서는 얼굴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용량. 일반 화장품처럼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화장품처럼 쓰시면서 마스크팩 정도만 올려줘도 아무 문제 없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진 다음에 영양크림을 소량씩 발라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얼굴에 영양크림이 싹 사라지는 상태를 만드세요. 요게 100% 피부로 다 들어가냐?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는 기화가 되는 거예요. 겉에서 영양크림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그 영양크림 안에 들어있는 정제수 있잖아요. 수분의 함유량이 밖에 있으면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되면서 마르는 거예요. 물론 제품이 피부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냐? 일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 정제수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유분의 함유량이 높은 영양크림은 피부 위에서 굳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품이 다 흡수가 돼서 싹 들어가고 빈 껍질만 남았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겹살 먹고서는 후라이팬에 기름 그냥 둬보세요. 그거 마르면 굳잖아요. 그 유분이 화장품에도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수분하고 유분하고 이제 전성분들이 합쳐져가지고 제품의 크림 제형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 유분이 남아서 겉에가 굳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영양 크림의 흡수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게 얇게 펴서 발라서 얹어주시면 되세요. 네. 사용량은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인셀덤의 호전 반응하고 명현 현상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얼굴이 망가져가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셀덤 쓰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면 중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쓰면 좋아져. 명현 반응이야. 호전 현상이야. 아니, 내 피부가 좋아지려고 쓰는 화장품인데 피부가 나빠지면서 그 화장품으로 인해서 피부가 좋아지려고, 바뀌려고 얼굴에 그런 부작용이나 얼굴이 망가지면서 피부가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리 원칙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인셀덤이라는 제품은 뭐죠? 화장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니에요. 의약품이 아니란 말이죠. 의약품이라면은 무슨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뭐 발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걸 명현 현상이라고 불러줄 수 있지만, 인셀덤 화장품은 의약품 아니에요. 화장품입니다.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현 현상, 호정 반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품을 계속 쓰면 내가 좋아져야지. 시간이 흘러서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좋아지냐? 화장품을 써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면역 체계가 그거를 이겨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다 보면 좋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 너무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시면 돌아올 수가 없으세요. 인셀덤 화장품 과하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명현현상, 호전반응 이런 것 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냥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 번 망가진 피부는요, 되돌리려면 방법을 알아도 쉽지가 않다는 거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셀덤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얼굴에 대한 수분의 보습이에요. 보습. 보습이란 건 뭐냐면은 얼굴에 수분을 채워준다기보다는 얼굴의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셀덤을 올바르게 쓰는 법, 그리고 인셀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인셀덤 쓰시면서 마스크팩 하나만 잘 해주셔도 얼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각질층의 보습 신경 써주시고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인셀덤 반은 먹고 들어가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정상적인 사용량.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일반 화장품 쓰듯이 쓰세요. 하루에 부스터 한 통 쓰고 하루에 세럼 한 통 쓰고 하루에 영양크림 한 통 쓰고 세븐데이즈 가서 하루에 한 통씩 그렇게 발라서 7일이면 70만 원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화장품 일주일만 쓰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한 달만 쓰고 마실 거예요? 아, 제품을 이렇게 다 들이부어가지고 얼굴이 한번 딱 좋아졌어. 좋아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 관리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발라야 될 화장품이에요. 어떤 단계에서는 집중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죠? 제품이 흡수가 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뿌리면은 적정량을 뿌렸을 때는 얼굴에 어느 정도 유수분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보습감이 잡히면서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하게 좋아 보이죠? 이거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지금 인셀덤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정량을 뿌리지 않고 이걸 과하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죠? 흘러 넘치는 거. 과하게 뿌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인셀덤도 이렇게 과해지면 흘러 넘친다는 소리예요. 제품은요, 얼굴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쓰시는 겁니다. 인셀덤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셀덤, 대리점, 지금 대리점장이라고 안 부르죠. 이제 다단계로 바뀌었으니까는.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인셀덤 파시는 분들, 문제는 인셀덤을 누군가한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바르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븐데이즈 하면서 배웠던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들도? 저는 그걸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 아무리 집단에 속해가지고 무슨 교육처럼 이렇게 받아왔었어도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1년 내내 아니면 뭐 한 달 내내 계속 그렇게 똑같이 과하게 바르면서 제품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화장품은 정상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죠? 피부가 건강해지고 좋아진 상태를 만들어서 흡수를 시킬 수 있다면, 이게 다 들어간다면 흡수 다 됐잖아요. 지금 흡수를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제품을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필요한 단계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셀덤의 세븐데이즈라든지 메가도브는 선이 넘었다는 거죠. 네,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셀덤을 쓰면 안 되시는 분들, 얼굴에 홍조, 홍반, 염증 있으신 분들 인셀덤 쓰지 마세요. 그냥. 인셀덤 중에서 뭐만 쓰면 되냐면은 카밍 밸런스,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럼, 요 두 종류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다가 그냥 마스크팩 하나 섞어주세요. 그리고 부스터는 얼굴에 자극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얼굴에 홍조나 홍반, 염증 있으신 분들은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영양크림 같은 얼굴에 도부하거나 그리고 제품을 부스터 같은 거라든지 뭐 카밍 팩을 한다든지 부스터 범벅을 한다든지 하면은 99.9%가 아니라 100% 그냥 얼굴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그렇게 쓰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은 피하시길 바래요. 그냥 카밍젤하고 쓰면은 세럼 정도? 아니면 그냥 카밍젤 하나만 쓰세요. 카밍젤 하나에다가 마스크팩 쓰시면서 피부 건강부터 회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요. 여기 홍조 관리 하신 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인셀덤을 쓰시면서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수분의 보충과 얼굴에 더 이상 악영향을 주는 제품 과다 사용만 줄여도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저처럼 피부가 이렇게 역변하듯이 바꾸고 싶잖아요. 이러면은 화장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 그리고 얼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줄이는 게 피부 건강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장품 굉장히 열심히 바르고 피부과 가서 시술도 굉장히 열심히 바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세안을 각질 제거제가 들어있는 세안 또는 각질 제거를 매일같이 합니다. 또는 세안을 과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부가 아무리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부는요, 좋은 화장품 더 많이 바르는 것보다 여기다가 가습기 하나 더 설치해 놓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기반이 됐을 때 제품의 흡수, 그리고 제품의 집중 관리, 어느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을 더 먹일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피부 겉에부터 해서 속까지 같이 바꿔 나가는 거죠. 제품 가지고 피부를 바꿀 수 있나요? 예, 저는 100%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피부과 시술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피부샵 가가지고 관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닥부터 공부해서 한 명, 두 명 관리하고, 물론 제 얼굴에 먼저 테스트를 하고, 하나하나 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면 얼굴 바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뭐죠? 얼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습관들을 배제를 한다. 두 번째,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일 1팩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피부가 언제 좋아지려고 완전히 바꿔나가는 과정일 때. 제가 여기 부산 갔을 때 얼굴하고 지금 현재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불과 한 달 반 전이에요. 한 달 반 전. 물론 제가 살을 많이 뺐죠. 왜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피부는 살 뺀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피부 관리도 죽도록 했다는 거죠. 피부가 왜 저렇게 많이 망가졌냐? 좀 힘든 일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을 다 한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늦게 자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에 화장품 관리도 잘 안 하고, 안 좋은 거는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망가진 거예요. 모공도 모공대로 다 늘어났고, 지금 요 사진 보시고 제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많이 다르죠? 많이. 제가 이런 영상들 찍을 때는 얼굴에다 보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피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유튜브 화면을 자꾸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확대가 돼요. 화면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를 좀 더 가까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품 관리만으로 피부를 바꿀 수 있냐? 네, 100%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해봤거든요. 제품만 가지고 피부를 바꿀 수 있냐? 제품과 생활습관과 노력과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요. 피부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피부는 타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전이 피부를 결정하는 90%의 요소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피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셀덤을 최저가로 사는 방법. 인셀덤은 어디서 사면 될까요? 인셀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제일 싼 걸 사시면 됩니다. 인셀덤을 검색을 하면 공식몰이라는 게 떠요. 거기 들어가서 가격 확인하시고요. 네이버에다가 그 똑같은 제품 검색해가지고 가격 체크해보세요. 어떤 게 싼지. 당연히 인터넷 스토어나 쿠팡에서 최저가 제품을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 인셀덤을 제가 판매를 안 하냐? 저 판매해요. 네, 시장에서 여전히 판매를 합니다. 어떻게 판매를 하죠? 인터넷 최저가로 파는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자, 인셀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이온의 이 디플셀이라는 화장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이온의 디플셀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디플셀 화장품 해가지고 그런 가격이 어떻게 뜨는지.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가격이에요. 그런데 인셀덤은 공식몰과
쿠팡과 온라인 가격의 최저가를 찾아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단계를 하시는, 지금은 다단계로 바뀌었으니까 인셀덤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판매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네. 마진율을 남기고 뛰어와가지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지 제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셀덤은 가격이 다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인셀덤 사업을 제가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해도 마진이 남지가 않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일반 시청자를 위한 영상이니까는 인셀덤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인셀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디플셀의 화장품을 팔고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저 아모레도 팔아보고 LG 생활건강도 팔아보고 그 애터미 있죠? 애터미도 팔아보고 많이 팔아봤어요.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을 팔고 그걸로 관리를 안 했던 이유는 인셀덤의 화장품이 저는 좋았어요. 인셀덤 갖다 피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제가 바꿔봤으니까는. 나중에 디플셀을 제가 만났을 때 디플셀 갖다 테스트를 하고 했을 때 인셀덤만큼이 아니라 인셀덤보다 더 피부를 빠르게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도 좋지만 편의성이 인셀덤하고 비교가 안 돼서였었어요. 제가 팔고 있는 화장품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기다 제가 인셀덤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채널이 인셀덤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이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디플셀의 사용자의 40%가 아니라 60% 이상이 인셀덤을 쓰시다가 바꾸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꾸준히 재구매를 하시는 이유는 제품이 만족감이 높으니까 아마 하시겠죠? 오늘은 디플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 채널이 디플셀 TV로 운영되고 있는 건 인셀덤보다 저는 디플셀이 조금 더 쓰기 편하고 그리고 조금 더 피부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기술력부터 해서 전성분까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 넘게 이제 1년 됐네요. 1년 동안 디플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도 다른 제품들, 디플셀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거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은 맞습니다. 네. 제가 일 갔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기억하실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인셀덤을 쓰시다가 부작용이 발생을 하시면은 얼굴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무조건 인셀덤의 사용량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제품들 다 브레이크 거시고 카밍 밸런스 젤하고 마스크팩 2개만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세안하시고 카밍 밸런스 젤 바르시고 마스크팩 얹고 거둔 다음에 얼굴에 에센스, 물기 남아있는 거 싹 다 흡수시키시고 카밍 밸런스 젤만 바르고 주무시는 거죠. 요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오전, 오후 둘 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말뜻이 어떤 건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인셀덤 영상 댓글들을 보시면 그래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얼굴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픈톡을 통해서 개인 관리를 더 이상 해드리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냥 해드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정신 나간 분들도 좀 있어요. 엄청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개인 관리를 제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지만은 제가 피부 사진을 보고 지금 시청자님의 아니면 구독자님의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증상인지 현상인지는 사진을 통해서 제가 판별을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는 그런 거는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품 사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오픈톡 제가 밑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인셀덤 화장품 사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셀덤 사용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남겨드리기로 했던 영상 제 비포, 애프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 달 반 만에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플셀의 사용법
그리고 이제 인셀덤에 대한 사용법 문의가 계속 온다면 되게 짧게 또 만들어서 드릴게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피부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에 열감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홍조, 홍반이 있으신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마스크팩 넣어놓으시고 들어오시면은 세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이 많이 돌고 있을 때는 제품을 바르면 겉에서 겉돌아요. 번들번들 겉돌아요. 유분이 많이 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품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피부 온도, 마스크팩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얹어서 피부 온도 다운 시키시고 제품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은 흡수가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게 피부에 대해서도 좋고요. 항상 디프셀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셀덤을 쓰시든 디플셀을 쓰시든 또는 다른 제품을 쓰시든 간에 피부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피부가 좋아지는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첫 번째 단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좋은 제품, 비싼 제품, 비싼 피부과 이런 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얼굴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정말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서 조금 죄송하고 대신에 제가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지만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48살의 대한민국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40대가 저는 몰랐는데 요번에 운동하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40대도 충분히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고 멋있는 나이를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같네요. 항상 건강한 피부 관리 하시고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좋은 피부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해서 멋진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